UI 이 안에 들어간 요거를 요거 하나를 그냥 셀 이렇게 부를까? 우리 셀 요거 안에 들어간 요소들을 셀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UI 데일리 리워드 셀 행위는 스크롤 뷰에 들어가면 셀 뷰, 스크롤 뷰에 안 들어가면 그냥 셀 이렇게 부를까? 그냥 다 셀 뷰 이렇게 할까? 뭐 해도 상관없긴 한데 셀 뷰라고 합시다 이렇게. UI 데일리 리워드 이렇게 셀 뷰 됐고. 이거는 컴포넌트니까 일단 제거를 할게요. 이거는 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구조만 이렇게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개의 보상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런 요런 보상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요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얘네들을 아이템 취급할 거냐 아니면 그냥 재화 취급할 거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인벤토리로 만약에 들어오면은 아이템 취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인벤토리 내 가방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은 재화로서 표현될 때는 이제 홈이나 이런 로비 같은데 오른쪽 상단에 표시가 되지. 맞아요? 어, 그래서 재화라면은 이제 재화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얘가 아이템 취급한다면 아이템 테이블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꼭 이렇게 데일리 리워드에 제어만 주지는 않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제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저번에 봤지. 퀘스트 아이템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끌고 와서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데일리 리워드라는 테이블에서, 이제 그 테이블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데일리 리워드 데이터가 있다면 이 테이블에서 아이템 데이터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 그죠? 이 데일리 리워드 데이터에는 이제 그런 게 정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1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1일차에는 어떤 아이템을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1일차에는 뭐 아이템 아이디가 100번인 걸 주겠다, 뭐 이런 게 적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처럼 재화 테이블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 통화? 커런시? 커런시 데이터? 뭐 이런 게 있다면 이 커런시가 이게 맞나 근데? 스펠링이? 맞아요? 맞네요. 이거라면 이제 여기에는 이런 게 있겠지. 여기 보면 잼, 그지? 블루잼, 뭐 코인 이렇게
근데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재화의 이건 뭐지? 이거는 티켓인가? 응. 이거는 키는 요 아이템 데이터에 이렇게 넣었잖아. 키는 그냥 어저께 퀘스트 하면서 티켓은 인벤토리에 들어온다고 할까?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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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아 이제 C가 들어가지 이거지. 티켓. 얘를 아이템 데이터라고 할까? 인벤토리에 들어오는 그러면 인벤토리에 안 들어오는 커런시 통화는 잼이랑 코인 이렇게 하자고. 음.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요 어떤 애들인지 요거를 참조를 하겠지 테이블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 5일차일 때는 요 아이템 아이디가 이제 잼이니까 뭐 통화는 뭐 300번대라고 하자고. 그러면 뭐 301번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잼이 이제 뭐 301번이고, 뭐 코인이 뭐 300번이고, 뭐 키가 뭐 100번이고, 뭐 티켓이 101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그리고 요 데일리 리워드 데이터에도 요게 의미하는 게 1차를 의미하고, 얘가 의미하는 게 이제 부여하는 지급하는 이제 아이템의 아이디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그죠? 뭐 있어야 돼요? 수량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마운트 이렇게 해서 어마운트 뭐 100개 주겠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되지, 그지? 여기 아이디 있어야 되잖아, 그지? 고유하게 우리 아이디를 만들기로 했잖아, 그지? 이걸 안 만들면 우리가 딕셔너리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 얘 아이디는, 그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1차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뭐 그냥 1000번 이렇게 하자고. 근데 이걸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굳이 필요가 없을 건데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필요해. 예. 그래서 얘는 그냥 1000번 이렇게 하자. 아이디는 1000번 때부터 그냥 쭉 그러면 1030까지 가겠지, 그지? 어. 그리고 얘는 이제 1차를 의미하고, 얘는 1차를 의미하고, 얘는 이제 부여하는 아이템의 종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걸로 하고, 요거 하고, 수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 하면은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써도. 근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2개 이상 섞여 버리면은 요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하나 추가를 더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 타입을 지금 현재 100번대랑 300번대 이렇게 돼서 그냥 코드에서 100번대면 아이템 데이터로 찾고 300번대면 커런시 데이터를 찾아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타입을 넣을까 그냥? 요거의 타입? 그러니까 지급하는 아이템이 어떤 타입인지 타입을 넣을까? 어, 타입?
0번이면은 아이템이고 1번이면 커런시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아 근데 0번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이제 번호가 있으니까 100번이면 커런시 300번이면 100번이면 아이템 300번 커런시 이게 낫겠다 그치? 이 아이디가 이제 100번 300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치? 이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이제 인원 정의하면서 우리가 인원 그 멤버 값을 어, 처음에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테이블까지 만들어졌고 어,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어, 얘도 뭘 저장해야 될까? 이제 이거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저장할 때는 언제 저장해야 되지? 이거 고민해야 되지, 그치? 그리고 어떻게 저장해야 되지? 뭘 저장해야 되지? 또 이제 이거 가져와 보면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30개가 넘어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얘가 지금 30개니까, 그지? 그래서 그냥 이것만 딱 봐도 일단은 배열로 돼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 그지? 일단 배열로 저장이 돼야 돼, 그지?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돼.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요 그 제가 어저께 만든 거 좀 잘 보면 우리가 지금 파일을 분리해서 저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벤토리에 대한 정보는 인벤토리 인포로 저장하고 있고 미션에 대한 정보는 미션 인포들로 저장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파일이 두 개로 각각 저장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하나는 게임 인포라는 걸 사용해서 하나로 묶어서 전부 다 저장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어저께 했듯이 여러 가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둘 다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인포로 이렇게 저장을 했다고 치면은 이렇게 게임 인포로 이렇게 딱 저장을 했다면 요 안에 막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인벤토리 인포도 있고 뭐 미션 인포들도 있고 이런 데일리 모드 있고 막 엄청 많겠지, 그지? 이렇게 정보가.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 게임 인포 이렇게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저장하면은 뭐 관리가 용이하지. 일단은 파일이 하나니까 이제. 근데 파일이 여러 개면 어떻게 돼? 이제 막 여기 거 불러오고 저기 거 불러오고 얘 거 디시리얼라이즈 하고 또 저장할 때 또 요객체 만들어서 또 시리얼라이즈 하고 또 저장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용이가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파일을 여러 개 하게 되면 또 장점도 있지. 어떤 장점이 있어? 파일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각 그 데이터별로 이제 저장을 한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요 미션 인포들 얘네들 미션 인포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요 미션 인포에 어떤 새로운 속성이 추가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기존 사용자들은 구 버전의 그 어, 설계된 구조를 사용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구조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은 지금 구조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듯이 그런 사람들을 버리면 안 되지, 그치?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그 구조에 있는 내용들을 새로운 구조로 우리가 옮겨주고 새로운 구조를 다시 저장할 수 있겠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얘도 할 수는 있어 사실은. 얘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다른 애들까지 싹 다 건드려야 되지, 그치? 이런 그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는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그죠?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저장이 리워드 데일리 리워드 info.json 이렇게 저장이 될 거란 말이야 일단은, 그죠? 그리고 그래 또 하나 더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객체로 저장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인포 같은 경우에는 미션 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열로 저장했단 말이야, 그지? 그지? 그래서 인벤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 인포들 하면서 이렇게 배열로 저장해도 돼, 얘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그지? 인벤토리가 가지고 있는 뭐 카파시티 이렇게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인벤토리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속성이 있고 그 인벤토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해당 인벤토리가 만약에 타입이 있을 수도 있지. 와우 같은 게임들 보면은 인벤토리가 약초 가방, 재료 가방. 그래서 약초 가방에는 약초만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인벤토리에 어떤 속성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런 속성들은 이제 변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겠지.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변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저장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카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내고 확장을 한다던가 이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치? 예. 그리고 아까 타입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런 컨텐츠를 기획했다면 인벤토리가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조금 더 질러서 얘는 약초 가방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재료 가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안에 들어가는 속성이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변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고 해야 되지 변하지 않는 데이터는 저장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걔는 이제 테이블에 있으니까, 그지? 그런 의미에서 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과 그 다음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배열 형태의 어떤 그 요소들을 관리해야 된다면 이렇게 객체로 묶어줘서 저장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어저께처럼 그냥 나는 그런 거 없고 난 어떤 그 요소들을 저장할 건데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배열 형태로 어, 객체들을 저장하면 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컨텐츠가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이제 이런 게 나오겠지, 그지? 음.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 뭐 문자열들만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그지? 좋아요. 네, 아무튼 이제 이 데일리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 배열 형태로 이렇게 객체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한 30개 되면 될 것 같아. 얘네들이 없었다가 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있었다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야. 그지? 얘는 고정된 30이야. 신규 유저든 기존 유저든. 그죠? 그리고 이 각각의 하나가 의미하는 게, 요 각각의 하나가 의미하는 객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 그지? 어, 아이디. 네, 우리는 계속 이제 아이디로 생각을 할 거니까. 사용자한테 보여줄 때는 몇 일차 이렇게 보여주겠지만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아이디로 관리를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얘는 이제 1000번이라고 했죠, 그지?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를 했다라고 치면은 해당 아이디가 1000번을 했다. 어떤 상태가 있겠지. 또 이렇게 상태.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 요거죠, 그죠? 그래서 상태가 뭐 0이면은 안 먹었고 1이면 먹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죠? 그거 이외의 상태가 없죠, 그죠? 안 먹었다면 그냥 이렇게 밝게 보여주면 되고 먹었다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일단 요 포커싱은 생각하지 말고, 그죠? 먹은 거는 체크해주고 안 먹은 건 그냥 보여주면 돼, 그지? 그래서 상태가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0, 1. 이거 이외에는 일단은 저장할 게 없어, 사실은. 그죠? 어. 그래서 요런 데일리, 요 하나의 요 데일리 인포 객체들이 여러 개, 초기에는 0이니까 안 먹었으니까 여러 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냥 30개를 만들어 주면 되지, 초기화 할 때, 그죠? 그래서 기존 유저일 경우에는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그리고 아니 신규 유저일 경우엔 초기화를 해주고, 기존 유저일 경우에는 불러와서 역직열을 한 다음에 초기화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치? 우리 미션 한 거랑 똑같이, 그치? 그러면 이제 됐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 이제 신규 유저든 기존 유저든 요 델리 인포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어. 그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뭘 해봐야 될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오늘 얘를 먹었단 말이야. 얘를 오늘 이제 데일리니까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만약에 먹었다면,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구현한다면, 이제 코드로 구현한다면, 그 다음에는 뭘 고민을 해야 될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다 켜있겠지, 그죠? 그리고 포커싱이 요 처음 거에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그죠? 그래서 포커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이제 클레임 버튼, 먹는 버튼을 딱 눌렀다면 이제 먹어지겠지, 그지? 먹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일로 싹 바뀔 거야,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코드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여야 돼? 그치, 포커싱이 일단 이동해야 돼, 일로. 그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체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날로 이렇게 포커싱이 딱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어. 그리고 내가 버튼을 누르면 같은 날이야, 오늘. 근데 먹고 또 눌렀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못 먹는다고 놔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걸 어떻게 판별할 건데? 이거 같은 날 두 번 눌렀는지를 어떻게 판별할 거야?
이게 핵심이지, 그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같은 날 두 번 눌렀는지. 그냥 프로그래밍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이런 게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게임에서 데일리 리워드 나오는 거.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 그지? 쿨타임. 오, 신박하다. 쿨타임을 돌려도 되긴 하겠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를 먹었을 때 날짜를 기록하면 되겠지, 그지? 이걸 먹었을 때. 이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연속해서 먹을 수도 있고, 내가 1, 2번 먹고, 일주일 뒤에 접속해서 얘를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어. 날짜를 기록해 놓으면 돼. 내가 먹을 때. 그지? 응.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오늘이 10월 12일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가 오늘 먹은 거야. 아니죠. 2월 16일이야. 10시 12분. 근데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날짜가 중요한 거지, 그지? 지금 이게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제 날짜가 하루에 한 번 먹었냐 이거니까. 2월 16일을 내가 먹었단 말이야. 이거를 오늘 딱 먹었다고 치자. 요걸 이렇게 딱 먹어서 이제 요걸 딱 얻었어, 지금 오늘.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딱 눌렀더니 이 포커싱이 다음 날로 이렇게 딱 갔단 말이야. 3일차로, 그지? 그리고는 여기서 내가 딱 눌렀어. 그럼 이제 난 뭘 보면 돼? 뭐 어떤 날짜? 현재 날짜라고. 맞아. 현재 날짜와 기존에 먹은 날짜, 최근에 먹은 날짜, 이걸 확인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최근에 먹은 날짜, 요 날짜를 기록해야 되는데 날짜는 요게 지금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날짜도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날짜를 기록하는 방법이랑 날짜 기록된 걸 가져와서 다시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문자열로 저장을 한다고 치자고. 그냥 여기 그냥 데이트 이렇게 하자. 그래서 2022, 2023 이게 그냥 2월 26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얘가 2022년에 먹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냥 이렇게 저장하자. 시간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죠? 시간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냥 아이고, 어디 갔니? 왜 이래? 어? 왜 이렇게 됐지? 안돼. 다시. 그래서 객체 하나만 보면 아이디가 들어갈 거고, 스테이트가 들어갈 거고, 이제 먹었으니까. 그리고 데이트가 먹은 날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내가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뭘 해야 돼? 최근에 먹은 날짜와 현재 날짜를 비교를 해야 돼, 그지? 그래서 만약에 같다면 나는 먹은 거야, 오늘. 그죠? 맞아? 어, 좋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 그 다음에 뭘 고민해봐야 될까? 그렇게까지만 하면은 다 만들 수 있어?
또 뭘 고민해 봐야 돼? 없나? 이제 마지막 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이제 여기 있는 거 싹 다 먹고 마지막 거야. 이제 마지막 거 이렇게 포커싱이 딱 돼 있어. 마지막 거를 먹는 버튼을 누르면 얘가 먹어지고 싹 다 초기화 되면서 첫 번째 게 딱 이렇게 포커싱 돼야 되나? 보통 그렇게 되나? 음. 그럼 그렇게 만들자 그러면. 그럼 뭐 크게 문제가 없네. 그치? 테이블 우리가 테이블 이렇게 두 개 쓰는 거는 처음인가요 지금? 미션에서 또 하나 썼지. 아 이렇게 두 개 쓰는 건 처음이지. 리워드 아이템 네, 미션 미션 데이터에서. 리워드 아이템하고 같이 썼었어요. 아니 하나의 테이블이 두 개의 테이블을 참조하는 경우. 이건 지금 미션 테이블에서 리워드 아이템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 거잖아. 1대1이잖아, 그지 지금. 그게 아니라 이렇게 1대 다인 경우가 있었냐고. 없지. 지금 처음이지. 해보자 그럼 이거. 좋아요. 요 구조로 만들자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고 저장 객체는 자 요게 저장 객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네들이 여러 개일 테니까 이렇게 30개가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가 쭉쭉쭉쭉 30개를 다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0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저장해야 될 게 아이디와 상태와 날짜를 저장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건 오류죠, 그죠? 왜냐면 하루에 하나 이상을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비어 있겠지. 얘는 이렇게 비어 있겠지, 그지? 그죠?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비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기존 유저든 신규 유저라면은 이렇게 기본형으로 만들어서 스테이트가 열고 데이트가 이렇게 빈 문자열인 3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유저라면은 이제 얘를 불러와서 가지고 있겠지, 그지? 그리고 저장되는 시점은 이제 요 클레임 버튼을 얻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실제로 이제 지급하면서 요 데이터를 인포를 변경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인포가 변경된다라는 얘기는 뭐야? 결국에는 저장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저장 시점은 요거 눌렀을 때 저장을 하면 되고 눌렀을 때 요 셀뷰를 체크해주고 다음 거가 있다면 다음 걸로 요거 해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30 마지막 날짜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욜로 이렇게 돌아가야겠네, 그지? 맞아요. 요거를 잠깐 해볼까? 테스트를 온라인 컴파일러를 잠깐 켜서 제 프로젝트 만들고 하면 빡세니까 위에서 30 요게 될 것 같은데
그래 이게 뭐 C샵은 아니지만 C샵인가? 아 모르겠어. C샵은 아니지만 우리 그때 제가 그 원형 Q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Q가 원래는 한쪽에서 들어와서 한쪽에서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 나가서 다시 뒤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원형 Q라는 자료 구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이 모드 연산 중에 우리가 쓸만한 게 있기는 해. 지금 보면은 1부터 30까지 갔다가 30에서 다시 1 갔다 1부터 다시 30 갔다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잖아, 그지? 그래서 요 모드 연산이 우리가 응용을 하면은 사용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큰 건 아니고 요거인 것 같아. 요 Q 사이즈로 모드 연산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이어가 이제 끝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날짜를 가리키는 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 열어서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해보려고 한 거고, 근데 사실 여기다가 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냥 테스트를 해봐도 되니까 여러분들 하지 말고 이따가 할 때 해보세요, 직접. 나는 이거 테스트해서 되는지만 볼게 그냥. 그래서 그냥 우리가 1일차일 때 모드 연산 30일 하면 되겠지, 이렇게 30일. 그리고 30일차일 때 마지막 날에 모드 연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날에만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현재 레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레어가 우리가 이제 1차가 데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1 더해갖고 해야 0 안 나오고 1 나오겠네. 그래서 만약에 2일차 30 그럼 2 나오고, 그치? 그럼 1부터 29까지는 1부터 29까지는 그냥 29가 나오고 30에 요 모드에서는 30 하면 30 딱 떨어지니까 이때는 1 더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제 얘 계속 돌릴 수 있겠네. 그러면 1일째 마지막 날짜 1, 2, 3, 4 계속 모드해서 29까지 가고, 만약에 현재 날짜가 마지막 날짜라면은 근데 굳이 안 해줘도 되긴 하겠다, 그지? 그냥 if문 이렇게 해갖고 써도 되긴 하겠네. 마지막 날짜라면 그냥 다시 1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그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1일차부터 하나하나 증가됐다가 얘가 마지막 날짜가 어차피 데이터 테이블에 30개가 정의가 되어 있을 테니 현재 날짜가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마지막 그 랭스 카운트와 같다면 어차피 나는 마지막 날짜일 테니까, 그러면 그때 그냥 다시 현재 상태를 1일차로 바꿔주고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을 초기화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뭐 해줘야 돼? 요것도 초기화 해줘야 되지, 그지? 왜냐면 한 달 다 먹었으니까. 한 달 다 먹었으니까 얘네들도 싹 다 초기화 해줘야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초기화 해준다라는 건 여기에서 0으로 바꿔주고 얘는 이렇게 다 지워줘야겠네. 좋습니다. 쉬었다가